제목, 꿈에서도 시간이 없는 거야. 소바집에서 마주 앉은 Y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슬픈 꿈을 꾸었다고. 식당 일을 나가는 Y의 엄마는 한 달에 딱 이틀만 쉴 수 있다. 꿈속의 Y는 그 귀한 이틀 중 하루에 엄마를 모시고 서울대공원에 갔다. 지난 휴일은 그냥 넘어갔으니 어떻게든 다음 한 달을 기운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연애하던 시절부터 대공원에 자주 간 Y는 그곳의 지리를 꿰고 있었다. 엄마한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어 조바심이 나는데 꿈에서도 이상하게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꿈속의 공기는 조금 노란빛을 띠고 있어서 이미 저물녘의 하늘 같았다. 휴일을 맞아 모처럼 둘이서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시간에 쫓기듯이 여기저기를 걸으며 엄마 손목을 잡아 끄는데 자기 손길이 너무 그악스러운 것 같아 속이 상하더라고. 그 와중에 엄마는 사위한테 뭐 하나 사주겠다고 기념품 가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란다. 그런 조악한 것들은 집에 가면 다 쓰레기인데. 지금 코끼리 열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초조해진 Y는 싫은 티를 잔뜩 내며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고 엄마는 그런 딸의 눈치를 보면서도 사위 손에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쥐어주고 싶어서 신중하게 플라스틱 모형들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나는 엄마를 위한다고 데려와서는 또 짜증만 내고 있구나. 엄마는 꿈속에서도 멈칫멈칫 내 눈치를 보는구나. 꿈속의 Y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슬퍼서 잠에서 깨어났다. 어차피 꿈이니까 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었어도 좋으련만.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엄마를 눈치 보게 만들었다는 미안함과 서글픔만 남기고서 끝나버린 꿈이라고 했다. 우리는 소바를 다 먹고 해가 지는 천변을 오래 걸었다. Y가 꿈에서 봤다는 하늘이 꼭 이랬을까? 나는 지난 어버이날 먼저 전화를 걸어온 엄마가 수화기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자식이 신경 쓸까봐 무조건 숨기려고만 하던 엄마가 이제는 울 일이 생기면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서 오늘은 내가 많이 섰다 말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나는 그게 반갑다고. 엄마가 충분히 약해진 게. 평생 기댈 줄을 모르고 살았다면 더 속상했을 텐데 이제 나는 우는 부모를 달래주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그게 좋다고. Y를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돌아오는 길 그 말이 계속 생각났다. 꿈에서도 시간이 없는 거야. 생각하다 보면 끝내 슬퍼지는 말. 여름이 시작되기 전 엄마와 아빠가 이사온 새 집을 보러 왔었다. 서울에 온 지 꼬박 20년이 되어서야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자고 갈 수 있는 방이 3칸인 집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집이라 부를 수 없는 방에 사는 것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사는 것을 엄마 아빠가 내내 속상해했다는 걸 알았기에 집다운 집에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부르고 싶었다. 아빠는 더러 친척 결혼식이나 병원 진료로 서울에 올 일이 생기면 한사코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오기곤 했다. 실제로 매번 그렇게 하셨고 논에 물을 대야 해서 할머니 밥을 차려드려야 해서 핑계를 그렇게 대곤 했을 때 그게 속상함과 불편함이 섞인 채 얼른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인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고향행 버스를 타고 혼자가 되어서야 마음껏 속상해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이번만큼은 당일에 내려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고향을 떠나와 이루어야 하는 성공이란 게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이룬 것 같았다. 불편하거나 미안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누구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집. 그런 집에 살게 된 것만으로 동시에 내가 바라고 있는 줄 몰랐던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실은 내내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어떤 말은 하고 난 뒤에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깨닫게 되기도 한다. 그건 내가 여전히 혼용해서 쓰는 우리 집이라는 말이 나를 키워낸, 내 부모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고향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완전히 옮겨오는 일이기도 했고, 동시에 내 부모를 안심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쓴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집을 자식이 타지에서 무사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로 여길 테니까. 며칠 전부터 손님용 이불, 드디어 이런 것을 사고 또 펴보게 되었다. 손님용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그날 초대 요리는 뭐로 할지 간간 의논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집에 온 엄마 아빠는 아파트를 낯설어 하면서도 구석구석 구경했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고 지난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이 끝도 없이 나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부자리를 펴드리는 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가 바뀌면 좀 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 알기에 사실 걱정이 되었다. 분명 잠을 설치시겠지. 닫힌 방문 너머에서 몸을 뒤척일 두 사람을 생각하며 덩달아 잠을 설친 밤이었다. 이튿날 6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집안이 고요했다. 애들 불편할까봐 깨고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봐 불어 소리를 내서 쌀도 씻고 어제 남은 설거지도 했는데 8시가 되도록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 더 있다가 엄마와 아빠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란히 문을 열고 나오기에 물었다. 잘 못 잤지? 복 잤다. 여기 있으니까 잠이 잘 오네. 아침밥을 먹으며 강과 내가 새벽 5시면 일어나 밭으로 가던 분들이 늦잠을 잔데 놀라워하자 아빠가 말했다. 문 바깥에 논밭도 없고 두 할머니들도 안 계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잠이 막 쏟아지대. 숟가락을 뜨다 말고 강과 나는 멈칫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리라. 그건 마치 평생 누적된 부족한 잠을 몰아서 잔 사람의 말 같았다. 늦은 아침을 먹고 같이 주말 영화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까무룩 졸기 시작했다. 버스 시간까지 조금 더 자겠다고 엄마와 아빠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 바깥은 비가 올 것처럼 흐리고 고나게 자는 부모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이 피로는 몇 년치 피로일까? 언제부터 쌓여온 피로가 고단한 얼굴에 표정처럼 내려앉아 있는 걸까? 하룻밤의 단잠으로 그중 얼마를 가시게 할 수 있을까? 고작 하룻밤인데, 아니 실제로 머물렀다 가는 시간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데 그 시간을 빼기 위해 지난 며칠 동안 농사일을 미리 해놓느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바삐 움직였을지 알고 있었다. 통화만 하면 엄마는 너 집 관람만 해둘 게 많아 라고 했으니까. 수확이 끝난 하우스 오이들을 정리해야 했고 양파를 캐고 감자를 캐고 잡초를 뽑고 고추밭줄을 새로 잡아줘야 했다. 그 사이 할머니들 식사를 챙겨야 했고 알츠하이머가 심해지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했다.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사느라 여행다운 여행 한 번 못 가본 두 사람이었다. 이 정도 짧은 외출도 큰맘 먹고 감행해야 할 만큼. 누군가 편한 삶을 가지는 데에는 얼만큼의 행운이 따라야 하는 걸까?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늘 작은 것들 뿐인데. 어제 집 앞에 다이소에 갔을 때 값싼 물건들 사이를 걸으며 신중하게 필요한 걸 고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쓰는 알로에 젤은 시장에서 8,000원이 넘는데 여기는 3,000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반색하며 3개를 고르던 표정.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속이 노란 수박을 내어왔을 때 집에 돌아가서 심어보겠다고 수박씨를 휴지에 감싸 챙기던 아빠의 모습. 침대에 누워 여기선 산이 내려다 보여 참 좋다고 말하던 모습. 꿈도 없이 고난잠을 잤다고 말하던 부스스한 얼굴. 그런 것만 마음에 맺혔다. 쉴 틈 없이 살아오다가 한숨을 내어놓듯 잠에 빠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나는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터미널로 모셔다 드리는 길.
요즘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묻자 엄마는 우리 집에 주방에 있던 신통방통해 보이는 계란찜기를, 아빠는 테마록을 골랐다. 테마록? 옛날에 읽다 말았는데 그게 결말이 났다는데 우위에 끝나는지 궁금하네.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라. 의업소설에 관심을 두고 산 적은 없어서 테마록은 그저 이름만 아는 유명 작품일 뿐이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테마록은 2001년에 완결이 났다. 20년 전이다. 그게 꼭 아빠와 나 사이의 시차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됐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는 쉴 때 뭐해? 뭐가 보고 싶고 뭐가 궁금해? 세월이 이만큼 흐를 동안 그런 대화도 없이 살았구나. 떠나는 버스에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바로 테마록과 계란찜기를 주문했다. 며칠 뒤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계란찜기 찬사를 늘어놓았다. 조그만 게 너무 편해서 매일 쓰고 있다고. 새참으로 삶은 계란만 한 게 없는데 8분을 익히면 반숙, 10분을 익히면 완숙인 걸 알아냈다고. 옆집 아지매한테도 선물하고 싶다기에 같은 것을 주문해 주기로 했다. 아빠는 요즘 한낮의 더위를 피해 일을 칠 때마다 옥상에 올라가 테마록을 읽고 있다는 근황도 전해주었다. 곧 20년 동안 궁금했을 그 결말을 닫게 되겠지.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나는 그냥 웃는다. 그런 게 필요했구나, 그걸 몰랐구나 싶어서. 두어 달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나 밥상 앞에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더 늙어 있는 걸 느낀다. 입가에 밥풀이나 김 같은 것이 붙었다고 말해주거나 덜어 떼어줄 때면 내가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내 입가에 묻은 그 많은 밥풀들을 엄마가 떼어주었겠지. 식탁 위에서 팔을 뻗는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것이 생경해 가끔 내 나이가 몇이더라? 엄마가 올해 몇이지? 셈을 해본다. 엄마 아빠는 예나 지금이나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고 내가 딱히 대단한 무엇을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느끼게 된다. 낯선 도시의 터미널에서 불룩해진 배낭을 메고 나를 기다릴 때 너한테 혼날까봐 진짜 이것만 넣어온 거라고 배낭을 끌으며 묻지도 않은 말을 할 때 모르고 쾌적한 식당으로 안내하면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를 따라올 때 어떤 일이 지나간 뒤 전화해서 괜찮으냐고 물으면 누가 물어주길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릴 때 마음이 저릿해져서 하던 일을 멈춘다. 자주 속상해지는 내게 강이 말한다.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잘해드릴 것을 하나씩 찾아내 잘해드리자고. 부모의 삶을 안쓰러워하는 건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도 알아. 볼멘 소리로 대답하자 강이 덧붙인다. 무엇보다 두 분의 행복엔 네가 잘 사는 것까지가 늘 포함되어 있을 거야. 중요한 순간에 꼭 옳은 말을 하는 강 덕분에 나는 속상해하길 멈춘다. 속상함을 털어내듯 휴대폰을 열어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본다. 엄마가 마셔도 배가 안 아파서 좋다고 한 매일 멸근 우유를 3박스 사고 할머니들이 드실 국을 매번 새로 끓이는 수고를 덜기 위해 뼈 없는 갈비탕과 도가니탕을 10봉지씩 산다. 허리가 아픈 아빠를 위해 후기가 좋은 매트리스를 찾아본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보다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야 조금은 의지가 되는 자식의 자리에 서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듯 장바구니에 무얼 주섬주섬 주워 담는다. 꿈에서도 없는 시간이 현실에서 넉넉할 리 없고 올려다본 하늘은 꼭 해질녘처럼 노랗다. 서둘러도 삶에 자꾸만 지각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자각 속에서만 비로소 제대로 하게 되는 일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데에, 더 잘 사랑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쓸 것이다.